안녕하세요. 솔로몬 건설 분쟁 연구소의 신영기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액체 방수와 보호물탈 두께 팩트체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건설 하자 소송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액체 방수 상위 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들으시면 방수공사 시 액체 방수 공사와 보호 모르타르 바르기 범위와 시공 기준에 대하여 1편에서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LH공사관리핸드북, KS 산업표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2편에서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1위 대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재 소송 중인 공동주택 현장의 원피고 주장과 감정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에는 재료비가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1위 대가에는 재료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바닥 공사할 때 방수공이 0.09, 보통 인부가 0.05, 벽은 방수공이 0.07, 보통 인부가 0.04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바닥하고 벽에 방수공과 보통 인부가 2018년도에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방수공이 0.09에서 0.07호로 0.02로 16.6%가 줄었고 보통 인부는 0.05에서 0.04로 줄었습니다. 20% 줄었습니다. 벽은 0.07에서 0.06으로 14.28% 줄었고 보통 인부는 0.04에서 0.03으로 25% 줄었습니다. 17년도와 18년도 농업비가 14%에서 25%가 감소된 이유는 신소재 및 신기술 공법 개발로 인해 농업비가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법은 5단계로 물 뿌리기, 시멘트 1차, 방수액 침투, 시멘트 페이스트 2차, 모르타르로 되어 있으며 수직부는 4단계로 물 뿌리기, 바탕 접착제,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로 되어 있어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타르 두께 표기는 없습니다. 본편은 2018년도 보완되는 것으로 방수공이 인건비가 바닥은 0.07호, 보통 인부는 0.04로 되어 있고 수직부는 방수공이 0.06, 보통 인부가 0.03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 방수 재료와 모르타르 두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편은 고려연산 2017년도 1위 대가를 참조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전에는 이 표와 같이 재료와 인건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인건비만 표기되어 있고 재료는 각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하지를 않습니다. 2017년도 고려연산 1위 대가에 바닥은 시멘트 1제곱미터당 13.05kg, 모래는 0.017 루베, 기타 도막 방수제는 1:50 희석을 0.655리터, 방수공 0.09, 보통 인부 0.0으로 1제곱미터당 21,933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모래가 1제곱미터당 0.017 루베입니다. 벽은 시멘트 7.2kg, 모래 0.01 루베, 기타 도막 방수제는 0.46리터, 방수공은 0.07, 보통 인부 0.04로 1제곱미터당 16,557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바닥은 모래가 0.017, 벽은 0.01 루베입니다. 대한건축학회 사실조회 해보서 내용을 보면은 액체 방수 1종의 시공 두께는 방수 면적이 1제곱미터당 0.017 루베로 1.1로 나눴을 경우에는 두께가 15.45mm이며 1위 대가 중 방수 시멘트 풀칠 3회 최소 시공 두께가 4mm인 경우를 감안하면 19mm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의 액체 방수 두께는 보호물탈 두께 포함해서 19mm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하며 벽체는 모래가 0.01 루베로 1.1로 나눴을 경우에는 9mm 정도이며 액체 방수층 두께 3mm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12mm 정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수의 판결에 의하면 액체 방수 2차 및 1차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의 시공 기준에 따라 제정된 건설공사 표준품셈표상의 재료 공량을 기준하여 산정한 시공 두께를 만족하여야만 성능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인께서 액체 방수가 비록 성능 기준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 절차상의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시공 두께를 판단하여 부족한 두께 상당의 시공비 차액을 액체 방수 미시공 또는 부족 시공의 항목의 하자 보수금으로 선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품셈은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시행되고 표준 품셈을 반영하고 재료비, 노무비는 소호 제기 시점으로 단가를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액체 방수 2차 및 1차는 없어지고 액체 방수 바닥 및 벽으로만 제정되어 있다는 것에 치중하여 액체 방수 미시공 및 변경 시공과 관련하여 보수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1위대가상의 재료비 및 노무비 공량을 액체 방수 바닥 및 벽의 수량을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최근 재판부는 액체 방수 두께 변경 시공 하자에 대하여 200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개정되어 액체 방수 1, 2차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벽 바닥으로 구분하여 성능 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 1999년 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방수 후 몰탈 발음 두께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여 두께 기준에서 성능 기준으로 바뀐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방수공사의 두께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하며 방수 두께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서 및 기타 지시서 등에 특별히 액체 방수 두께를 지시한 사항이 없다면 두께 부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 액체 방수에 대한 규정 변천사를 보면은 1994년도에는 방수 모르타르 두께 기준이 벽에는 6에서 9mm, 바닥은 10에서 15mm로 되어 있으나 1994년도에는 방수 구분을 A, B, C, D 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가 1999년도에는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두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2006년도에는 1종, 2종을 바닥하고 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방수 시멘트 풀칠하고 방수 모르타르 두께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두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감정인도 이 부분에 관하여 누수 등의 하자 사항이 조사되지 않았고 기능,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액체 방수 두께가 부족하게 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하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역시 이유 없다라고 하여 단순히 액체 방수 두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하자로 판단하지 아니한 바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의 사실조회 사항을 보면은 설계 도면에 액체 방수의 시공 두께가 기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 도면에는 두께 표시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액체 방수의 두께 부족, 치켜 올림, 누락, 방수의 보호몰탈 누락 및 축소 시공으로 인하여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감정인은 치켜 올림 부족에 대하여는 별도 산정하였으며 상기 항목으로 감정 조사 당시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 승인은 2008년도에 이루어졌으며 사업 승인을 받은 시점에 적용되는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기 감정인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감정인은 원피고의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보이며 개정된 시방서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나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산정을 하였으며 또한 2006년 표준시방서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두께 기준이 없고 공정이 단순화되었으므로 액체 방수 두께 부족이 아닌 성능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2006년도 표준시방서의 적용 여부는 이 사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감정인은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의한 액체 방수 성능이
향상된 액체 방수 또는 침투 시 방수 공법을 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건축공사 1999년도 표준 시방서가 개정되면서 시공 및 품질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자 두께 규정, 보호 모르타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면 두께 기준으로 하자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앞에 내용을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인은 시멘트 액체 방수층 두께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을 뿐 두께 기준은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원고가 감정 신청서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액체 방수 1종은 두께 19mm, 액체 방수 2종은 두께 11.6mm를 기준으로 두께가 부족한 것으로 판정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인은 현장 조사 시 원피고 입회하에 파치를 하였으며, 파치 두께에 관하여는 원피고의 이견이 없으나 적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논리에 의하여 보수 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층 두께가 부족한 차액으로 방수 몰탈 바르기 두께 6mm를 기준으로 현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9년도에 두께 규정이 삭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두께 기준으로 하자로 판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요. 2006년도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면 두께 기준이 아닌 성능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2006년도 표준 시방서의 적용 여부는 이 사건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설령 두께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년도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서는 최소 4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규정되었다면 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지요. 감정인은 피고의 논리에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감정인이 산정한 금액에 대한 적용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다만 새로운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한다는 것은 추가 감정 사항으로 재판부의 요청과 승인, 감정료 납부 지시가 있을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서 감정인은 방수공사 시공 시 발음 두께에 따라 재료비 차이만 있을 뿐 노후비 차이는 없다고 보았고, 해당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재료비 차액을 상당을 하자보수로 인정하였던 바 노후비를 제외한 재료비 차액으로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사건마다 달리할 수 있으며, 감정인이 노후비를까지 적용한 것은 산정에 오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하층 비트 방수층 방수공사가 설계 도면과 달리 상위 시공되었다고 하여 실시공된 침투성 방수 차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침투성 방수제란 그 두께를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구체에 도포된 방수제가 구체의 공급을 통해 일정 정도 침투 수밀 상태를 만들어서 방수가 되는 것이며,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도 침투성 방수는 두께 기준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침투성 방수에 대한 두께 기준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감정인의 침투성 방수 두께를 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1999년도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였으며, 침투성 방수의 두께는 액체 방수와는 달리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감리자로부터 침투성 방수제의 자재 승인을 얻어 이를 시공 후에 적정하다는 검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감정조사 입회 당시 원피고의 모두 발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방수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 감정인도 방수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지요? 방수 성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에도 실내 재료 마감표에 발코니 바닥은 방수 몰탈로 시공 지시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감정인 의견에 따라 방수 몰탈로 시공하였을 경우 통상적으로 방수 몰탈 치켜 올림을 시공하지 않는 것 아닌지요? 감정인은 발코니 상세도에 방수 몰탈 치켜 올림에 관하여 가끔 물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설계자가 필요에 의해 표기한 사항은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호 몰탈 시공 여부 판정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기 감정 의견대로 전체 두께가 설계 도면 치수보다 상회하고 있다면
설계 도면에 표기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감정에는 방수 시공이 되어 있고 보호몰탈과 바탕몰탈이 구분이 안 될 경우 전체적인 두께가 유지된다고 보며 사용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설계 도면에 표기된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감정인은 보호몰탈 두께 10mm 기준이 차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기감정 의견대로 전체 두께가 설계 도면 치수보다 상회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보호몰탈 두께 10mm와 실시공된 고름몰탈 두께 10mm 차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지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원고의 논리에도 일리가 있으므로 입증 자료와 변론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감정인은 바닥 방수 공사 두께 부족 차액으로 시멘트 액체 방수 차액, 방수 몰탈 두께 10mm 기준 부족분 공정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설령 방수층 두께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방수 몰탈 공정은 제외되어야 하는 거 아닌지요. 감정인이 적용한 방수 몰탈 두께가 부족한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유 부분 항목의 두께 부족으로 방수 모르타르 6mm, 보호 모르타르와 콘크리트 면적리의 차액을 계상하고 있으나 방수 두께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방수 공정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콘크리트 면적리 대신 방수공사 바탕처리 공정의 차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지요. 피고의 논리에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감정인이 산정한 금액에 대한 적용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한다는 것은 추가 감정 사항으로 재판부의 요청과 승인 후 감정료 납부 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사리 방수제의 시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부분은 가사리 방수는 방수층과 보호몰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방수층은 방수액을 물과 15분의 1로 희석을 하여 순시멘트와 섞어 묽은 죽처럼 만들어 벽은 2 내지 3mm, 바닥은 5mm 이상 풀칠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호모르타르는 방수액을 1:15로 희석을 한 후 시멘트, 모래 1:3, 3분의1을 만들어 벽체는 17mm, 바닥은 20mm 이상 보호 모르타르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진은 전유 세대 화장실 바닥 및 벽체 액체 방수 및 보호 모르타르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 코어 채취를 한 후 방수층 두께와 보호 모르타르 두께를 측정하는 사진입니다. 본 사진은 지하 피트층, 주차장 벽면 액체 방수 및 보호 모르타르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 벽면을 파치한 후 두께를 측정하는 사진입니다. 본 사진은 지하층 창고 및 주차장 바닥 액체 방수 및 보호 모르타르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 코어 채취 후 두께 측정을 하는 사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액체 방수에 대한 규정은 1994년도에는 ABCD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방수 시멘트 풀칠 두께 기준은 없으며 모르타르 두께는 벽은 6 내지 9, 바닥은 10 내지 15mm로 되어 있으며 1999년도에는 1종, 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시멘트 풀칠과 방수 모르타르 두께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바닥과 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두께 시멘트 풀칠과 방수 모르타르 두께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LH 공사 관리 핸드북의 액체 방수에 대한 규정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종은 바닥 10mm를 이해 시공하여 20mm가 확보되어야 하며 2종 벽체는 6mm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폴리머 방수는 1종은 바닥 8mm, 2종은 벽체 6m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고려연산 1위 대가에는 바닥은 시멘트 13.05kg, 모래 0.017루베, 방수공 0.09, 보통인부 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17년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벽체는 시멘트 7.2kg, 모래가 0.01루베, 방수액은 0.46리터입니다. 방수공은 0.07, 보통인부는 0.04로서 바닥은 21,933원, 벽은 16,557원입니다. 원고의 주장은
다수의 판결에 의하면 액체방수 2차 및 1차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의 시공 기준에 따라 제정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상의 재료 공량을 기준하여 산정한 시공 두께를 만족하여야만 성능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피고의 주장은 200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개정되어 액체방수 1, 2차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벽 바닥으로만 구분하여 성능 규정으로 개정함에 따라 1999년 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방수 후 몰탈 발음 두께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여 두께 기준에서는 성능 기준으로 바뀐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방수공사의 두께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하며 방수 두께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감정인의 소견은 첫 번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두께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재료의 성능 확보와 신기술 및 신공법의 개발로 기존의 두께보다는 성능을 중요시하기에 두께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건설 표준품셈에 재료비 구성이 표기되지 않은 것은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관계로 KS 제품이 없고 Q 품질 보증과 ISO 9001 인증에 의해 액체 방수액을 생산하여 현장에서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여 시공하는 관계로 각 회사마다 방수액의 특성에 따라 방수액과 물의 혼합 비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모래와 시멘트의 배합 성분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에서 성능 시험에 따라 액체 방수, 물, 시멘트, 모래의 혼합 비율을 제시하고 바닥 방수 2에 벽체 방수 1의 시공 시 각 회사마다 방수층과 방수 보호 몰탈의 두께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설계 도서 작성과 현장 시공 시 관리, 감리, 감독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사후에 하자 소송 시에도 두께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 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액체 방수에는 상기와 같이 방수층과 방수 모르타르가 포함되어 있기에는 별도의 보호 모르타르를 도면에 표기하지 않아야 하며 표기가 된 것은 도면 표기 오류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건설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바닥 방수 19mm, 벽체 방수 12mm, 피고는 성능이 확보되면 두께 기준이 없으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LH공사는 바닥 방수 20mm, 벽체 방수 6mm, 민간업체 가사리 방수에서는 바닥 방수 20mm, 벽체 방수 7m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두께 표기가 없더라도 표준 기준이 없으면 최소한 LH공사 액체방수 공사 기준 정도는 확보되어야 소정의 품질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감정인은 원피고의 논리에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94년도 표준시방서상 두께 표기는 그 시대에 적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7년이 지난 현 시대에는 많은 신소재 및 신기술 공법이 개발되어 시대의 흐름에 맞게 KS와 ISO 품질 기준에 적합한 공법에 의해 성능 시험에 만족하면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최종 적용 여부는 당사자의 법리적 입증 자료 및 변론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는 두께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1위 대가에도 시멘트하고 모래의 사용량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 표준품셈을 사용을 하는 현장에서는 이게 해당이 될 수 있으나 민간 건설공사에서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 사마다 좀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액체방수와 보호모르타르 두께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솔로몬 스토어의 010-3003-3190, 다음 카페에서 야후건축, 솔로몬 건설 분쟁 연구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